자, 반갑습니다. 최 대표입니다. 지금 이 클로봇 가지고 왔는데, 클로봇이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와 주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걱정, 고민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오늘 아주 정확하게 다뤄드릴 거고, 오늘 내용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집중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는지 또한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우선적으로 지금 클로봇이라는 종목 앞에 놓여져 있는 굉장히 거대한 흐름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클로봇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클로봇은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로봇을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뇌를 담당하고 있는,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클로봇의 핵심인 크롬스 그리고 카멜레온 등등 이 두 가지 기술력들을 가지고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등 다양한 로봇을 하나의 제어 프로그램으로 다룰 수 있게 표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알아주셔야 되고, 오늘 나타났었던 이 2026 CES 모멘텀까지도 다뤄드려 볼 텐데, 지금 화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이 피지컬 AI 등등 소프트웨어 싸움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로봇을 전반적으로 도입을 해 나갈수록 클로봇의 소프트웨어 마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 J커브 실적 구간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가 21선을 뚫고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대응 전략 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평단가별 대응 전략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55,000원 부근 이상이다, 내 수익률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굉장히 긴 장대 양봉에 더불어서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겠지, 지금 고점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하신 주주 여러분들일 겁니다. 즉 추격 매수를 하셨을 주주 여러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손실폭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장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평단가가 55,000원 윗구간이다 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주가 아랫부분 48,000원 그 이상까지 눌려주는 선, 지금 절대 물타기 금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무조건 실시간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정확한 가격대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57,800원에 종가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58,000원 이상 6만원 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 즉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되는 구간입니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30% 정도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서 현금 확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최소한의 약손실로 마무리해 나가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내시는 주주 여러분들 분명히 계시죠. 근데 지금 고점 부근에서 앞으로 더 심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다다랐다라는 거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가장 큰 생명선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이 21선 라인을 이탈을 해주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냉철한 판단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본전이 오면 팔겠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위험한 습관. 이 흐름들이 어찌됐든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 앞에 있어서 물릴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되는 건 저항선 부근, 내일 장이 진행이 되는 이 저항선 부근에서 물량을 줄여서 가볍게 만들어 나가는 게 생존에 대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구간이죠. 35,000원부터 5만원 선까지 지금 내 평단가가 이 구간에 머물러져 있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즉 눈치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량들이 몰려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현재 주가와 가장 가까운 허리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의 한순간의 판단이 계좌 수익을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텐데, 우선 박스권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주시면서 21선 매매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즉 20일 이동평균선을 생명선, 즉 기준으로 삼아줘야 된다라는 거고, 21선 위에 있으면 보유해 나가시면서, 즉 홀딩하는 전략이겠죠. 그리고 내일 당장의 장이 이 아래에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비중 축소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1선 아래까지 내려오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여기에서 보유한 현금을 가지고 그대로 재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량을 늘려 가셔야 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죠? 거래량이 없는 하락분, 그 말인즉슨 완벽한 반등의 흐름들이 잡혔을 때 정확한 근거와 더불어서 옳은 판단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어찌됐든 수익 줄 때 챙겨 나가시는 흐름이 너무나도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CES 뉴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계약에 대한 공시가 나올 때마다 슈팅이 나오면 비중 조절에 나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내 평단가가 3만원 아래 구간에 있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상장 초기나무 바닥권에서 굉장히 잘 잡아가신 주주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이미 큰 수익을 보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로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수익을 지켜나가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자체를 열어두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 확장성이 터져 나가면 분명하게 전고점 72,300원 또한 돌파해줄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비중의 50% 이상은 확실하게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마다 정해놓은 기준선 또한 다르시겠지만, 확실한 기준선 정해두셔서 그 기준선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매도하는 흐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겠고, 만약에 이 기준선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계속 가지고 가야죠. 어찌됐든 보유를 해 나가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주시면서 이 흐름들에 있어서 나는 기준선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클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잔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조정분에 일일비하지 않고 26년도 자체가 어찌됐든 로봇이 주도주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경 써 주시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클로봇이라는 종목 즐겨주시면 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선을 확실하게 잡아 나가고 있는가,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구간이 깨지면 투매 물량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지,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있는지 가져가셔야 되고, 두 번째로 외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클로봇 같은 기술 성장주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진짜 성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샀는지 팔았는지 이 흐름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세 번째,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즉 반등할 때 거래량이 이전보다 2배 이상 터져 주어야 진짜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뭐라고 했죠? 허수의 조정이다. 이 허수의 조정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차트에 대한 내용, 외인들의 수급에 관한 내용들 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 첫 번째로 오늘 만들어 주었었던 21선을 이탈을 하는 주가에 대한 하락분은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과 맞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까지 체크해 보시면 이 프로그램 매매세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프로그램 매매에서 15만 주가 나오면서 실제로 외인들이 12만 주, 13만 주 가량을 순 매도를 했다라고요. 그 말인즉슨 주가 하락을 주도한 게 누구였다? 외인들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부터 해서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과 정반대의 흐름, 즉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은 12만 주를 순 매수하면서 외인들이 던진 물량들을 싹 다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재 가격대를 저점의 매수 구간인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작용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추격 매수 금물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이 매매 동향 한번 봐주시면 연기금에서 계속된 매수세를 가져가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는 연기금이 매수세를 보여준다라는 건 하나의 긍정적인 근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주가가 눌렸던 것만큼 외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의 매도세와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매에서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15만 주 이상의 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요. 즉 기계적으로 주가를 눌러주려는 압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던진 부분들과 굉장히 일치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죠. 즉 특정 악재에 의한 투매라기보다는 기계적인 물량 출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장 막판까지도 매도 우위가 진행되면서 종가 자체를 낮춰갔다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공매도까지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대차 거래까지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1월 6일에 공매도 거래량이 6만 주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 전일까지 어땠습니까? 분명히 2만 주, 15,000주, 즉 두세 배,
두세 배 이상 공매도량이 상승을 하면서 공매도 평균 단가를 낮춰갔다라는 건 뭐예요? 어찌됐든 하방의 압력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가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압력을 줄 수 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락분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응 전략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셔서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차 잔고가 108만 주로 유지가 되면서 12월 19일부터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차 거래가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여전하게 잠재적인 매도에 대한 압력, 공매도가 판을 칠 압력이 여전하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에 따라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변동성 관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수급에 대한 안정화가 최우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외국인들이 다시 언제 매수 흐름으로 바뀌어 나가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멈춰주고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주는 시점, 이 변곡점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주가의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지라인들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구간으로서 지금 현재 주가가 57,700원까지도 밀려주었는데, 그 전에 주가 상승을 하던 이 시기죠. 정확하게 가격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면 53,000원, 52,000원에서 53,000원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열어두시면서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가져가 줄지, 이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 공매도 물량 소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등락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흐름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의 하락분은 기업 내부의 악재보다는 수급 쏠림 현상에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클로봇의 기술력 여전하게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공매도, 프로그램 매매, 외국인들의 매도세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대차 잔고가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시점, 그리고 기관계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는 시점이 강력한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이미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주목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요. 즉 기관계 자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투신, 방금 말씀드렸던 연기금, 사모펀드 또한 순매수의 흐름으로 전환이 됐지만 지금 당장의 사모펀드는 순매도를 하고 있죠. 그만큼 주가 하방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집단으로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또한 리스크 확실하게 줄여 나가셔서 대응 전략을 짜 나가셔야 되는 건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현재 구간 자체가 외국인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의 의도적인 누르기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뇌동매매에 절대 안 되죠. 뇌동매매보다 관망하는 흐름 가져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고 수급에 대한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 자체는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 대상의 설명회, 즉 IER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그만큼 성장성이 뛰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5% 이상의 하락분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여러분들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화나시는 부분들 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주가 전망까지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창으로 지금 클로봇 주가 하락분 꼭 견뎌나가자 라는 의미로 견디자, 견뎌라 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도와드렸는데 오늘 나왔었던 하락은 결국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 외국인들의 창구를 통한 13만 주의 대량 매도세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매도 물량이 일시적으로 쏟아졌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주시면서, 특히나 오늘 공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2배 이상, 3배까지도 급증을 하면서 하락폭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당분간의 외인들의 매도세가 진정이 될 때까지, 프로그램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뀌어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까지 주가 등락률 나올 수 있으니까 로봇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회사 펀더멘탈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수급이 꼬인 부분이 풀리면 당연히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 계속해서 신경을 써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게, 앞으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길잡이 역할 해드릴 수 있게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락에 대한 조정분 고민이 많으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지지선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굉장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던 이 시기와 더불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 즉 라운드 피겨 구간이죠. 이 55,000원 선 부근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고, 실제로 엄청난 거래량까지 터뜨려 주면서 주가 상승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굉장히 많은 이 매수 대기가 존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두터운 구간이 되겠고, 지금 이 클로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로봇 섹터에 대해서도 조정분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클로봇이라는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떠한 악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로봇주 전반에 걸쳐서 조정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조정분을 받아가고 있고, 로보티즈, 로보로보, 원익홀딩스 등등 굉장히 많은 로봇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로봇 섹터 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실제로 코스닥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역시나 코스닥 또한 955포인트로 지수 마감을 해주면서 역시나 조정분을 피해가지 못했다라고요. 그 말인즉슨 클로봇 개별 악재가 절대 아니고, 여러가지 종목들 전부 다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외인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등등 이 패턴 자체가 로봇주 전반을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주 테마 전반 자체가 시장 하락기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탄력성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주주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 하락의 바닥이 어딘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지난 12월 초에 거래량이 폭발을 해 나가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되었었던 52,000원 부근 그리고 55,000원 부근까지 강력한 매수 대기 물량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 머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로봇주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발생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즉 글로벌 개별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봇 섹터 전반에 걸친 알고리즘 매도, 이 영향이다라고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시면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번 하락분 확실하게 견뎌나가자, 다시 한번 기회 잡아나가자 라고 견뎌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 로봇 자체가 상용화가 되려는 굉장한 무궁무진한 발전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 기사 한번 봐주시면 지금 피지컬 AI에 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과 중국의 이 휴머노이드 양산을 두고 서로 경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에서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 피지컬 AI의 부상 그리고 산업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존에 이 AI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언어 모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처럼 현실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기계, 즉 피지컬 AI가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26년도에 어떻게 됐죠? 테슬라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피겨 AI 등등 이 미국에 대한 기업들, 그리고 유비텍, 샤오펑 등등 중국 기업들, 이 두 나라가 26년도를 기점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적인 양산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요. 즉 굉장히 뜨거워지는 미국과 중국의 이 로봇 패권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로봇 설치량과 그리고 공급망, 즉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 확실하게 앞서고 있다라는 거고, 전 세계 로봇 물량의 약 5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도 1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자동차 공장 등등의 로봇을 배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은 어떻게 견제를 하고 있냐면 기술력은 충분하게 앞서고 있어요. 중국에 비해서 앞서고 있는데, 이 양산 체제에서 밀렸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대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로봇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 로봇 테마들 안에서 주가 상승분을 견인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중심의 로봇에 대한 공급망을 확대를 해 나가고 강화해 나가고 중국의 이 보조금 정책에 대응을 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피지컬 AI 시대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 부품 기술력을 가진 로보티즈 연초 대비해서 몇 퍼센트 10배거 이상의 상승을 불러일으켰었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굉장히 오랜 기간 주가 하방을 가져갔었던 이러한 기업들 또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서, 지금 현대차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안에서 역시나 클로봇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차를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 AI 그리고 로봇, 수소, 자율 제조 등등 아우르는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젠슨왕, 즉 GPU를 확보를 하고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하는 등등 이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나 현대 오토에버 등등이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
수직에 대한 계열화를 이룬 이 현대차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로봇 공급망 그리고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유력하고 유리한 파트너로 누가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손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분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화내실 필요 있습니까?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건강한 조정분 받아가고 있는 이 리스크만 조심해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72,000원이라는 주가는 절대 고점이 아니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투자 자체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AI를 넘어서 이 로봇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자동차 제조 공정 그리고 로봇 생산의 유사성, 이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고려를 했을 때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수혜죠. 그리고 여기에 클로봇까지도 날개를 달고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지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고 고민하고 화내실 필요가 절대 없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 준비를 해오면서 주주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 남겨주셔야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제가 긁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클로봇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지고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자 나가서 주주 여러분들 수익 봐 나갈 수 있는지 도움 드려 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대응 전략자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시면서 다음 대응 전략 확실하게 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대표였습니다.